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장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봐야 되겠죠? 네. 보여주세요. 포기 김치, 배추값이 정말 많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맛있다, CJ 제일제당, 할인마트, 대상, 김치냉장고,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 김치냉장고가 올라와 있는데 상품에서 이것이 과연 한국에만 있는 것인가? 실제로 사는 김치 건가요? 냉장고는 뭐 네. 외국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 교포들이 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만 있다라고 보시는 토종 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와인 냉장고,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선호하시는 분들이요. 와인 셀러, 와인 칠러라 그래서 갖다 놓은 분 많이 계실 거고요. 일본은 또 생선 냉장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래요? 각국의 특이한 장래 식음료에 따라서 갖다 놓은 게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는 생선 냉장고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벌써 연간 100만 대 규모거든요. 생활 가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꽤 됐죠. 김치냉장고의 업계에서는 올해가 턴어라운드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네. 봤더니요. 김치냉장고 출하량이 작년에 99만 5,800대인데요. 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처음으로 100만 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네. 원래 전년 대비 22.7%가 줄었는데요. 김치냉장고가 100만 대 밑으로 떨어진 게 이거 통계를 김치냉장고가 등장해서 통계를 작성한 게 2000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년 만에 처음인 거죠. 아. 그리고 판매량하고 시장 규모가 최악이었던 지난해를 이제 좀 딛고 이제 올해는 좀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데 사실 김장철 앞두고 김치냉장고 판매량이 원래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작년보다 한 60% 늘고 있는데 원래 평년 수준이 한 110만 대 되거든요. 올해는 한 평년만큼은 좀 팔릴 거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최악이었고 네. 올해가 좀 붐을 예약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배추값이 정말 많이 내린 게요. 네. 한 망에 2,000원이래요. 근데 한 망에 거의 세 포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정도면 할만하죠. 비쌀 때는 그 한 포기에도 뭐 맞아요. 몇천 원 하죠? 그러니까요. 9천 원 하고.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배추값이 떨어진 게 한 몫을 한 게요. 배추랑 김장 관련 부재료 값이 떨어지니까 사 먹느니 그냥 담그자. 또 쌀 때 많이 담그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 담궜으면 보관할 공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문조사해 봤더니요. 가정의 한 78%가 직접 김장을 할 것이고 그 72%는 30포기 넘게 아유, 힘들어요. 대량으로 담을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힘내십시오. 해리메이커 이제 집에 가면 힘들게 생겼는데 네. 김장을 직접 많이 담그니까 당연히 보관하려면 냉장고도 많이 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사실 김치 냉장고를 어디서 가서 사겠어요. 물론 동네에서도 사고 백화점 사겠지만 롯데 하이마트 같은 곳에 유통점에 가서 많이들 사잖아요. 요즘 세일도 많이 하니까요. 실제로 보면요. 9월 달부터 해서 바닥으로 해서요. 롯데 하이마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저랑 같이 예리메이커 굿모닝 증시교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저 자신도 롯데 하이마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증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작년에는 부진했던 김치 냉장고가 올해 많이 팔린다고 증권사의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포인트를 적어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이 실제로 지금 롯데하이마트 주가의 상승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요. 김치 냉장고 이렇게 호황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배추값 하락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무시 못할 것이 있는 게 네. 뭐냐면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따라서 11월 초냐 11월 중순 이후냐 갖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장을 혼자 담그지 않잖아요. 웬만한 분들은요. 예전에 보면 친구들이라든가 주위 친척해서 최소한 세 집 내지 네 집이 흔히 얘기해서 품앗이로 이렇게 맞아요. 김치를 담그다 보니까 네. 어느 그 서너 집 중에 한 명이라도 수능을 보거나 입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해야 연기하는 거예요. 돼. 그러다 보니까 네. 김치 냉장은 덜 팔리는데 이번에 좀 빨리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값도 떨어졌죠. 수능도 빨리 됐다 그러니까 김장을 많이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또 하나의 빅데이터, 저희가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방송이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까지 하면서 하는 바로 김장의 수요 증가하고가 김치 냉장 수요가 늘어나고 증가도 바로 이 맞아요. 빅데이터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걸 따지면 그래서 가전 교체 주기도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네. 김치 냉장고 인기에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냉장고 교체 주기 한 14년 정도 된다고 해요. 14년 정도? 네. 그런 것 같네요. 10년은 조금 바꾸기 뭐하고 그렇죠. 20년은 애매하죠. 너무 많이 쓴 것 같고 한 14, 보통 15년. 보통 그러니까 내가 그 시집장가 갈 때 딱 장만한 다음에 나중에 좀 나이가 좀 들어서 한 번 바꾸고 그다음에 며느리 들 때 한 번 바꾸고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딱 며느리 때 왜 맞아요. 바꿔줘요? 바꿔줘야죠.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처음으로 김치 냉장고 등장했거든요. 네네. 이때가 정성기였는데 이때 들었던 냉장고를 지금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요 증가에 또 요인이 되는데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전성기였던 김치 냉장고 팔렸던 시기에 봤더니 180만 대가 한 해 팔렸다고 해요. 180만 대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의 거의 엄청나네. 두 배인데 어.
이때 나왔던 게 보면요. 서랍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뚜껑을 여는 위로 뚜껑을 열어서 마치 김장떡 같이. 네, 김장떡을 네. 꺼내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스탠드형보다는 뚜껑형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스탠드형은 좀 고급형으로 만들고 뚜껑형은 일반 보급형으로 좀 대량으로 많이 팔려고 그래서 그 2000년대 사셨던 분이 바꾸는 수요로 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품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김장을 오래 많이 하는 이유가 배추값이 떨어지고 교체 시기가 딱 떨어지면서 수능이 앞당겨지고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번에 김장이라는 게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자 그 가정마다 큰 냉장고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어떤 이 업계에서는 실제로 김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신 과일을 담그면 좋다거나 고기를 담그면 좋다, 뭐 생선을 보관하면 좋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해서 업계 측에서는 계속 큰 거를 팔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요는 작은 쪽에 가보다 좀 작아지는 게 현실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요, 김치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10년 새 크게 봐서는 2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98년에 1인당이요 하루에 소비하는 것이 한 84g 정도였는데요. 이전에 2000년에는 80g을 줄더니요. 2011년에는요 69g으로 완전히 감소됐어요. 그런데 김치 비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네. 주위에 가서 김치 맛있는 거 담그면 엄마들끼리 여자분들끼리라도 야 너 어디서 담궜냐 레시피 좀 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의 손맛이다 아니면 뭐 시어머니 손맛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새도 그렇게는 하긴 하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젊은 엄마들은요, 뭘 하냐면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검색해서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글 같은 데서는요, 좋은 게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데 네이버는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안 해두면 매번 바뀐다는 걸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들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들 검색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김치 레시피라고 직접 우리 시청자들 한번 쳐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글에 들어가보면요. 김치 레시피에 검색되는 게 네. 무려 390만 개. 390만 개. 유튜브 있죠. 동영상을 많이들 네. 엄마들 쫓아하거든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이거 보고 하는데 네. 208만 개. 그래요. 레시피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그 사람들 쫙 올 때 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밑에다가 태블릿 PC 이렇게 숨겨놓고 네. 다 이렇게 한다니까 요리.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근데 맛없어. 맛은 문제는. 없고. 근데 가끔 맛있는데 즐겨찾기를 안 해놓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리고 또 아까 먹는 사람이 준다라고 하는데 네네. 아까 이규찬 기자만 해도 잘 안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으니까 김치를 놔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김장도 안 담그게 되고 네. 정 필요할 때 그냥 요만한 조그만 꼬마 김치 하나 사다 먹는 정도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많이 보니까 드세요. 사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죠, 반찬이 있어야죠, 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단품 요리 하나 시켜서 아니면 포장되어 있는 거 주문해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점차 먹는 양 줄어지는 게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김치를 좀 담근다는 것보다도 저는 뭐 포장김치 좀 사 먹는 이런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연간 포장김치를 사 먹는 이런 주문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2009년에 한 2천억 원 규모였는데 작년엔 2,79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죠. 생각이 나네. 그 김치 사업하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홍진경 씨도 그렇고. 홍진경 씨의 더 김치인가? 더 김치. 저도 한번 사 시작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가장 큰 이유가 김치를 왜 이렇게 안 먹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조사해봤더니요. 31.4%는 김치보다 다른 반찬을 더 먹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침밥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한 30% 나오고요. 또 서양식 있죠. 빵이나 이런 고기를 많이 더 드시니까요. 밥 대신 먹는 게 맞다. 이게 17.9%. 근데 약간 또 마음 아픈 얘기도 있어요. 고령화되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삭아삭한 깍두기 같은 거 드시지 못하시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그렇죠. 노령화되니까 김치가 줄더라는 분도 5% 이상 나오네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통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그 서양식을 먹기 때문에 아니면 밥을 아예 안 먹거나 이런 거는 좀 서글프네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김치를 먹는 수가 약간 이규찬 기자처럼 줄게 되지만 서양에서는 오히려 더 각광받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전 좀 그런 건 좀 잘 알죠.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 앞들에 직접 배추를 씹어서 김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직접 소개하면서 만드는 법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덕분에 김치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김치의 글로벌화. 이게 사실 보면 K-팝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더 들거든요. 네네.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김치라는 단어하고 K-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반면에 일본의 짝퉁, 짝퉁. 기무치. 이거 검색량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일본과 미국 지역에서만 일부 검색이 되고요. 거의 기무치는 사라졌고 김치가 확실히 대세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게다가 그 동남아권에는 특히나 김치라는 검색어가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한류 문화권, 케이팝 문화랑 더불어서 우리 음식 문화인 김치도 같이 전파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 얘기, 김치랑 기무치 얘기 하셨는데 더 좀 약간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분은 많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김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 인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대장금 때문에 인기가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김치가 늘어다 보니까 중국이 뭐 아리랑도 자기 거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뭐든 잘 되면 내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거 보셔서 제가 도시 이름은 갑자기 까먹었는데 축구 있잖아요. 축구는 다들 영국의 원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어디 도시에서 축구도 세계에서 자기네가 제일 먼저 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홍보하는 적도 있는데 그거는 남의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자고요. 이 김치를 자기네가 원조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 엑스 드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는 점잖게 견이라 그럴게요. 견 드립이나 마찬가지인 게 절임 음식 파오짜이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드시는 거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요. 마늘이 무로 해서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파우치에 짜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네, 특히 이제 지난 2003년인가요? 사스 발생했을 때 그런 뉴스 많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사스에 안 걸린다. 맞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요즘 보면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가 중국 뉴스에 따니까 중국 사람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고요. 특히 작년에 인천공항에서 팔린 김치 매출의 41%를 중국 사람이 사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김치를 좀 더 퍼뜨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중국에서 그 파오짜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2010년에 스촨성 하나에서만 파오짜이가 얼마나 생산됐냐면 150만 톤입니다. 매출액은 120억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880억 원 규모예요. 네네. 이게 엄청나네요. 2015년 내후년이거든요. 내후년에 무려 5조 원 규모로 커진다고 하는데 이 시장 좀 우리가 좀 먹을 수 없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 김치가 중국에 수출되는 거는 검역 규제로 막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중국산은 오는데 우리 거 못 가요. 네. 이거 너무 슬픈 거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산 김치를 우리 막 먹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럼요. 김치 종주국인데 한국이 김치 전쟁에서 중국하고 일본한테 좀 주도권 안 뺏기려면 좀 뭔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뭐 김치 로드맵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돼요. 지난 정부에선 그 한식 세계화 했잖아요. 그걸 떠나서 더 좁혀서 김치라도 우리 위생을 확실하게 정말 지켜야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어려운 점이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최소한 기무치라고 해서 비슷하게라도 가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요. 한국어 파오차이, 아까 말씀드린 파오차이를 한국 파오차이? 한국어가 한국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자기네들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 고유의 식품이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아류로 돼갖고 말이죠. 수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더 서글픈 소식은요. 우리가 김치의 종주국이지만요.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수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입이 더 많아요. 이거 아까 얘기한. 예,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음식점 가면 중국산 요즘 다 써 있잖아요. 김치. 김치하면 중국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요. 순수 김치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임 배추까지 하면요. 더 규모가 네. 배추로 또 김치 만드니까 원재료로 가져오는군요. 우리도 보면 마트에서 절임 배추에서 하시는 분 많잖아요. 딱 네. 그거 하면 더 네. 규모가 커지는 거죠. 아유, 쓰리네. 금액 기준을 보면요. 2006년부터 무게 기준을 보면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실제로 더 많은 나라가 네. 되고요. 절임 배추만 계산하면요. 훨씬 규모가 큽니다. 다만 절임 배추 규모는 우리나라 배추값이 비쌀 때 살 때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인데 요즘은 배추값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절임 배추 수요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김치 얘기하니까 막 김치 당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치찌개 먹고 싶고, 막 김치볶음밥 먹고 싶고, 막 좀 느끼해. 근데 그게 다 중국산이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건 마치 프랑스에서 와인 수입해다 먹는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희 PD가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를 쏜다고 하네요. 네. 박수. 박수 좀 네. 드려야 돼요. 근데 중국도 뭐 막무가내지만 네. 우리와 기무치 싸움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본 또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한일 간의 김치 전쟁은 정말 푹 삭힌 묵은지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김치냐 기무치냐 이 원조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전쟁이 1996년에 김치의 국제 표기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일본이 국제식품 규격의 표준으로 기무치를 등록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단에다 로비까지 벌이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지만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네. 이 코덱스 결국은 종주군이 우리의 손을 들어줘서 당연하죠. 김치로 등재를 했습니다. 네, 쌤통이다. 2001년부터는요. 일본도 해외에 출출할 때는 기무치라고 하면 안 돼요. 김치라고 표기를 해야 되게끔 해서 네. 일본에 이제 굴욕을 느끼게 됐는데 2005년에 중국산 김치에서
무슨 기생충 알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 나왔으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중국이 안 좋은 건데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 이 기생충 알 먹어서 뇌가 이상해졌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설전이 붙으면서 또 2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 사실 여기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 네티즌 상대로 해서 조사를 봤더니 61%의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김치찌개라든가 김치볶음밥 그리고 그 맥주와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 하지원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치볶음밥을 먹는 어떤 프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 친구가 이제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꼭 오면 김치볶음밥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여기 있는데 연애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맥주랑 김치가 잘 어울린다서 의외네. 저는 막걸리랑 잘 어울려요. 이게 그 갓한 김장김치 이렇게 착해져. 아유 3분 30초 남았대요 지금. 네 여하튼 이게 해외에도 이게 많이 접하되니까 일본에서는요 네. 나베라고 해서 찌개랑 국 중간쯤 되는 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이 중에 나베 시장에서 이제 한 2천억 원 규모 되고 4천억 원 규모가 돼요 일본에서. 근데 그 중에 30%가 김치 나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치찌개가 일본식으로 딱 받아들여진 거죠.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김치 인기가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그 농림 그 축산식품부는 올해 평균 김장 비용이 20포기를 기준으로 19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분의 딱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